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캔바 기초 특강 두 번째 시간에는요, 바로 캔바 인터페이스를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캔바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워봤다면 그 안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어떻게 클릭해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캔바에 접속을 하신 상태에서 새로운 디자인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에 있는 디자인 만들기 눌러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소셜 미디어 눌러볼게요. 인스타그램 게시물 눌러볼 거예요. 인스타그램 게시물 어떤 것인지 아시죠? 정사각형 형태의 카드 뉴스 같은 그런 자료를 말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실제 마케팅이라든지 광고 홍보할 때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인스타그램 게시물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어떻게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상단에 디자인을 눌러주시면요, 내가 여기 넣고 싶은 것이 있다, 톡 선택하면 그대로 삽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삽입할 수 있는데,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 상단에 보시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검색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카드 뉴스를 사용하고 싶은 용도에 맞춰서 그냥 검색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SNS에 올라오는 공지사항 같은 것을 만약에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공지사항이라고 검색하고 공지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템플릿들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그럼 마우스로 톡 선택하는 순간 바로 여기에 삽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여기 검색창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조정하는 칸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뭐가 뜨냐면, 애초에 검색할 때부터 전체적인 색상, 테마 같은 것을 미리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름에 관련된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서 로얄 블루 이런 거 눌러볼게요. 또는 라이트 블루 누르니까 뭔가 파란색 느낌의 전체적인 카드 뉴스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검색된 자료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삽입해 주시기만 하면 그대로 사용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삽입한 자료 아래에 보면은 템플릿 스타일이라고 나와요. 즉, 이것을 만든 사람이 썼던 색상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준 것을 템플릿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눌러주시면 색상이나 전체적인 느낌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나만의 특색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셔야지만 캔바를 잘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안에 슬라이드에다가 꽃을 집어넣고 싶어요. 보통 그런 걸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축소해 놓은 게 뭐냐면 바로 이 칸에 다 몰아놨어요. 그냥 따로 다른 데 인터넷 들어갈 필요가 없이 클릭만 하면 삽입이 되거든요. 어떻게 클릭하면 삽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요소에서 제가 꽃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래픽, 사진, 프레임, 동영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눌러볼게요. 다양한 그래픽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프로 버전은 유료 사용자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요소들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무료 요소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게 많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마우스로 선택만 하면 여기에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기존에 삽입됐던 건 삭제,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해도 내가 원하는 느낌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마우스로 선택하면 그대로 삽입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사진 같은 것들을 삽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비스가 여기 있는 요소라고 하는 기능이다. 이 요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은 제가 추후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 슬라이드 안에다가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를 추가하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왼쪽에 텍스트 상자 추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르면은 여기에 텍스트 상자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글을 수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수정을 했는데 이 글을 어떻게 하면은 크게 키울 수 있죠? 라고 하신다면, 파워포인트로 따지면 여기 상단에 있는 이 글꼴 크기, 이런 것을 통해 마우스를 이렇게 눌러서 해주실 수도 있어요. 캔바는 조금 달라요. 다르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선택하면은 왼쪽 상단에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생기는데, 이것을 마우스로 선택해서 키워주시면 글씨 크기도 키워져요. 글씨 크기를 키웠더니 갑자기 양 꼭지점에 또 동그라미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눌러주시면은 저절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얼마든지 수정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글꼴을 삽입하고 크기를 수정하고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건데, 글꼴은 그럼 어떻게 바꾸나요? 라고
한다면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TD 순고딕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르시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글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캔바 안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무료 글꼴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글꼴이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리다 보면 또 왕관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죠. 유료 버전 사용자만 쓸 수 있는 거다. 우리는 없는 것들 위주로만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210 네모진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삽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하단에 더 많은 글꼴 효과 같은 것이라든지 자료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좋다. 톡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 형태 자체를 그대로 삽입을 해서 사용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글을 한번 바꿔볼게요. 카드 뉴스. 글씨가 이상하죠. 방금 전에 여기에서 적용되어 있었던 글꼴이랑 달라서 그런 건데 제가 여기에 굵은 글꼴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카드 뉴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형태의 디자인이 없다면 여기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얼마든지 삽입해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텍스트 삽입 방법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브랜드 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유료 사용자들만 쓸 수 있는 거라서 일단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왼쪽에 업로드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로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외부에 있는 다른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을 삽입했을 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업로드 항목이라고 하는 공간에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큰 용량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진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옮기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PC에 있는 이 파일이거든요. 이 파일을 그대로 마우스로 선택해서 캔바 화면으로 그대로 쑥 가지고 와볼게요. 슬라이드에 이미지가 삽입이 되면서 왼쪽에 업로드 항목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저장된 이미지는 절대로 삭제되지 않아요. 내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왼쪽에 있는 드로우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드로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펜 기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선택해서 굵기도 굵게 해서 자, 이 상태 그대로 마우스로 슉 움직이면 제가 펜으로 한 만든 것처럼 이런 모양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개 기능도 가능하다는 거. 요거는 실제 태블릿 펜 같은 거라든지 뭐 노트펜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한 포인트마다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를 눌러볼게요.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만들었었던 자료들, 내가 여태까지 제작했었던 템플릿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적인 모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왼쪽에 앱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이 앱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삽입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지 않는 기능들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QR코드 톡 선택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어떠한 링크를 집어넣기만 해도 저절로 QR코드를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채널 링크를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자, 유튜브 채널 링크를 그대로 컨트롤 C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URL 입력 컨트롤 V 누르고 코드 생성을 눌러주시면 QR코드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추가 기능을 통해서 자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집어넣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사용했었던 앱은요,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QR코드라고 생성된 거 보이시죠? 바로 추가가 되어서 그냥 클릭만 하면 또 쓸 수 있게끔 나타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메뉴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왼쪽 상단에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설정들을 해주실 수 있게 되는데,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여기 눈금자 및 가이드 표시, 즉 센티미터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이드 추가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말 그대로 디자인을 할 때 말 그대로 라인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3개냐 이런 그리드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 준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정에 다시 가시면은 여백 표시, 인쇄 재단 물림 표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백 표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디자인을 할 때 꼭 필요한 여백을 점선으로 표현해 준 것을 말해요. 디자인을 하실 때 꼭 이 여백 안쪽에다가 텍스트나 요소들을 집어넣는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설정에 가시면은 인쇄 재단 및 물림 표시, 요게 뭐냐면은 인쇄했을 때 딱 요 라인에까지만 되니까 좀 더 크게 만들어라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왼쪽 상단 파일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는데 여기에 버전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버전 기록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내가 작업했었던 것을 뒤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 화면 그대로 뒤로 돌아가면은 처음 작업한 그대로 돌아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 화면을 껐다가 키면 뒤로 돌아가기가 안 돼요. 복구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복구를 하려면은 꼭 여기 있는 버전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유료 기능이다 라고 하는 점, 그리고 크기 조정 및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유료 기능이기 때문에 일단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캔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알려드려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을 천천히 실습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맞춰보려고 하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